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6K와 67K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라인대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의 데이터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67K와 68K 그리고 70K 라인에 아주 강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CVD 자료뿐만이 아니라 선물청산맵상으로도 보시게 됐을 때 이 67K와 68K 라인이 강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뚫어내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VD 자료와 선물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오더북상으로는 넓게 보면 60K와 멀리 보면 70K까지 이 레인지를 두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봐주셔야 되고요.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이 67K부터 68K 더 넓게 보면 70K 라인이 아주 강하게 매도벽과 선물 청산맵이 형성되고 있는 걸 확인하면서 이 라인이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저항대를 어떤 식으로 뚫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레인지 같은 경우는 넓게는 70K와 60K 사이에서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방향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과거의 중요한 데이터와 현재의 움직임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장이 시작이 되었을 때 거래소의 입출금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현재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자리가 왜 중요하고 이 조정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직접적으로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래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현재의 모습이 불장으로 가는 가장 초입의 단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거래소의 입출금은 서플라이 디맨드 매수 매도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가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난 사이클, 그러니까 지지난 사이클을 봤을 때 이 거래소의 입출금 부분이 현재와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뒤에 계속해서 거래소로 입금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던 과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움직임들 보시게 되면 아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매수 매도 측면에서 많이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불장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장이기 때문에 거래소로 코인들을 보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쇼터몰들한테 분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시기적으로 시기가 어디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고요. 조정 이후에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의 입출금을 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중요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매크로 오실레이터를 봤을 때도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많이 올라갔던 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정이 지나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과거 사이클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던 그런 중요 자료인데 비트코인의 프로덕션 코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채굴업자들이 채굴을 했을 때 채산성이라고 볼 수 있죠. 가격이 어느 정도가 돼야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라인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비트코인의 프로덕션 코스트가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프로덕션 코스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같은 경우는 이 프로덕션 코스트가 10만 불을 넘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채굴업자들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과 같고 채굴한 비트코인을 채굴업자들은 낮은 가격에 팔질 않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채굴업자들이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으니까 이 매도세가 잠잠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수요가 늘면서 가격
가격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프로덕션 코스트를 봐서도 어느 방향으로 채굴업자들이 어제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던지지 않고 모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다. 점점 라인 에너지가 모이고 있고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비트코인의 방향이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이 비트코인의 프로덕션 코스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 이 매수 매도 그다음에 채굴업자의 매도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의 변수를 봤을 때 과거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자리에서 쇼터몰도의 SOPR 인디케이터를 봤을 때 1 미만으로 빠졌다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라는 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 자리가 비트코인을 던지고 알트코인을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모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드디어 다시 순유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GBTC가 많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연동이 되고 있는지는 이 순유입, 순유출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입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해서 일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변수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변수에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자금들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어떤 에이전시인데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5%와 6%를 담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5%와 6%나 되는 돈을 퍼센테이지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채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들마다 더 많이 나타날 현상이고요.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더 많은 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보이고 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이 ETF가 나오고 나서 800일 동안 모았던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 특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만으로 72일 만에 양을 모았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보다도 월등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건 수요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수요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몰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 ETF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비트코인이 움직일 위치가 어디인지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움직임들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폭발적으로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심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요 측면에서 특히 고래와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모아가기 위해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펀더멘탈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채산 난이도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채굴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더 많은 채굴업자들이 채굴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해시레이트의 올라가는 모습은 비트코인이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뱅크라고 있습니다. 이 누뱅크가 어떤 곳이냐면 워렌 버핏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곳인데요. 이 누뱅크는 디지털 은행입니다. 이 디지털 은행에서 비트코인의 입출금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한 누뱅크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은행이 비트코인의 입출금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까지도 샌드와 리시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누뱅크는 디지털 특히 암호화폐에 친숙하고 이 암호화폐에 친숙한 누뱅크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
근데 누뱅크가 점점점 더 암호화폐에 이제 프렌들리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말로는 안 좋다라고 하고 있는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있고요. 또 워렌 버핏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 안에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도 올타임 하이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 200일 이평선은 뭐 단순히 차트가 아니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200일 이평선은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코인이라고 하면 혹은 어떤 특정 자산이라고 하면은 특정 자산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요. 200일 이평선이 과거에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올타임 하이를 넘어선다는 말은 비트코인이 이제 200일 이평선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뛰어넘었을 때 과거의 200일 이평선을 뛰어넘었을 때 불장의 초입에 진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조정이 오고 있지만 이 자리를 넘어선다고 하면은 매우 큰 불장이 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리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와야 될 곳에서 조정이 왔고 이 조정을 거치고 나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조정을 거치고 나면 그 뒤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사이클을 비해 봤을 때 퍼포먼스가 좋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가 좋은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변수가 시장에 조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변수로 인해서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조정이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좋은 모습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지만 비교를 해보면 조정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AI 섹터에 AI가 많이 또 다시 죽었죠. 근데 AI 섹터는 늘 말씀을 드리는 특히 멤버십에서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AI 섹터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진짜 AI 섹터에서 내러티브가 생기고 내러티브를 코인에 있는 AI도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챗 GPT-5가 릴리즈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AI가 내러티브를 먹을 수 있고 최근에 업비트에서 아카시라는 코인 상장을 했죠. 이 아카시 같은 경우는 특히 멤버십 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긴 한데 이것도 결국 AI거든요. AI 쪽이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인 코인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 퍼블릭한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섹터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됐고 팬들 같은 경우도 멤버십에서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좋은 코인이고요. 팬들의 이 TBL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TBL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예치 메타가 전체적인 시장을 돌면서 이런 부분들이 팬들의 영향을 주고 있고 이 팬들 같은 경우는 예치 메타가 죽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당연히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지만 퍼블릭한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많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멤버십에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S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상단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상단을 찌를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US 달러 인덱스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